자, 앞서 보셨듯이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검토 등 부동산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모든 대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 자금 대출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내용 강혜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자, 일단은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사실상 그 얘기를 번복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안은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또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8,500만 원 이상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지난 4월 발표된 서민 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당장 다음 달에서 10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서민,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황한 정부는 어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는데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전세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릴 것이라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소득 기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비판도 많은데요. 정부는 지난 4월 발표 당시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신혼부부 통계를 보게 되면 맞벌이 부부는 10쌍 중에 4.5쌍꼴인데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10쌍 중에 4쌍입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져서 이 고소득자를 나누는 지표로 삼기에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싼 이자와 생활비를 지출하게 되면 가계는 저축은커녕 다른 소비를 하기도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정부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정부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 투자를 한 이 투기 수요를 지목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감정원 통계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적은 자금으로는 갭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1%였는데 1년 만인 지난달 이 비율이 67%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대출 규제로 자금 창구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강 기자. 그런데 이 정책 혼선이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 반 만인 지난 일요일에 이 보류 계획을 다시 보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계획을 밝힌 뒤에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집값 안정화에 방점을 둔 정부와 사실상 엇갈린 행보를 보인 건데요. 박 시장이 마스터 플랜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시장 반응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을 했지만 이미 이 지역들에 투자한 계약자나 중개소 등 시장에서는 정부라든지 시의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쌓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결국에는 번복한 모양새가 되면서 이 시장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